일어나 되는데 엄마가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하며 지내는 친구 같은 이경실, 손보승 모자. 그러나 몸이 크다 보니까 아들이 한국에 온 이후 엄마 이경실에겐 말 못할 고민이 늘어가고 클 수가 있다는데요. 있잖아요. 통에서는 솔직히 좀 말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게 얼마 전에 좀 있었던 우리 가족만이 아는 얘기일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간단한 질문이 그간 있고 답을 방송에서 볼 수 채워넣는 없었던 이경실 모자의 속 깊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엄마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 네. 내 말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요? 네. 누나하고는 얘기가 잘 통해요? 아니 원래 안 통했는데요. 네. 누나가 점점 맞춰주고 있어요. 누나하고 몇 살 차이 나죠? 5살, 4살이요. 4살. 누나는 이제 거의 다 컸네. 그럼 엄마하고 있었던 일을 누나하고 상의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럼 누나는 뭐라고 결론을 내줘요? 거의 대부분 엄마 편을 들죠. 그러면 이 보승군은 화나잖아요. 엄마 편만 드니까 누나가. 아니 근데 제 편을 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대해 잘 설명하고 제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그런. 누나가 현명하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진짜. 예. 그런 누나가 지금 방학 동안에 있다가 예, 얼마 전에 캐나다로 이제 갔어요. 예, 캐나다에 같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지금 얼마 안 됐죠? 예,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다시 편입을 했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때 아이들이 자아가 좀 이렇게 학교 생활에 그 자아가 좀 성립되는 시기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때의 그 사춘기라고 그럴까? 그때 막 들어갈 그 무렵. 요 무렵을 같이 없었다라고 보니까. 한 3년이 비네. 예, 그러니까 우리 보승이가 아이들하고 지금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보승군의 이 외모가 사실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부담 없이 이렇게 편안한 외모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교 생활할 때 너무 날카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으나 이제 몸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보다 몸이 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조금 행동이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야 반갑다 이렇게 누구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보승이는 누구야 하는 게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가 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 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얘가 때리는 걸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렇겠구나. 근데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너 뭐 이렇게 그죠? 보승군은. 얘는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좀 그게 문제가 오해로 되는- 작용할 수 있다. 예,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보승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제가 학교를 불려다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보승이 입장에서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보승이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는 그런 우리 보승이한테는 원인을 그 친구가 부여를 했고 근데 우리 보승이는 또 무슨 일을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보승이가 잘못을 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보승이하고 저한테는 좀 가슴 아픈데. 그래요. 예. 네,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면 좀 그래요. 그래요. 저는 벌써 그냥- 얘기하기가 싫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우리 보승이도 그러니까 우리 보승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막 부담 부분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가 좀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우리 엄마가 많은 타격을 입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요, 애가.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시달림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승이가 이번 방학 전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참 많이 아파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학을 해서는 잘한다고 지금 그리고 우리 보승이가 많이 참고 있고 잘하려고 한다고 어제 담임선생님하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와중에도 지금처럼만 우리 보승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분위기를 알고 이렇게 가는 보승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참으려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던 보승이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자제력이 있는 보승이가 된 게 참 보기 좋다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보승이가 이제는 제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참아야 된다라는 거. 사실 제가 지금 이경식 씨 말씀을 쭉 듣고 저 역시도 예전에 사춘기 때 어머니의 눈물이 크게 와닿던 적이 있거든요. 보승 군도 지금 어머님의 이런 말씀, 또 지금 이경식 씨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이런 게 보승 군에게는 굉장히 달리 다가올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도 엄마 많이 우셨는데 그냥 이번 년에 좀 그냥 안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게 이 성격이 막 거칠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성숙되는 단계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여물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또 아들이 3년 동안 같이 못 있다가 그 외국에서 갔다 와서 더 막 아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뿌듯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막 그러실 거라고 엄마 입장에서는요. 근데 서운함, 뿌듯함 이런 거보다도 지금은 우리 보승이한테 우리 보승이가 이런 게 부족했었구나. 이런 게 배고팠구나. 막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보승이는 이런 게 정말 그리웠었겠구나. 내가 그동안 이걸 못 해줬구나.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때 필요했던 이런 부분이 우리 보승이에게는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 보승이는 이때 그럴 때 이 부모의 이런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 보승이는 그거가 부족해서 이런 걸로 애가 달랬었구나. 막 이런 거를 제가 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좀 이렇게 혼자 헤쳐가 나가는 게 독립심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보승이 덩치만 컸지 정말 이렇게 더 애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여려요. 얘는 제가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좀 마음이 여려요. 얘가 좀 더 독립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자아이라서. 근데 오히려 저희 딸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야무진 구석이 있고 얘는 좀 이렇게 덩치만 컸지 애가 마음이 더 이렇게 어떻게 어른들은 알아요. 얘가 더 순수하고 더 여리고 더 감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승이는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 그런 게 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승 군한테 엄마가 많이 미안해하네. 그래서 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이 배우고 나도 같이 성숙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나도 많이 스스로 좀 자제할 건 자제하고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희 딸을 제가 이렇게 사춘기 때 데리고 키우질 않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화상으로 뭐 어려운 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좀 성숙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성숙하다기보다도 좀 일찍 좀 철이 든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그런 게 고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안쓰러우면서도 애가 혼자 헤쳐나가는 게 기특하고 이렇게 걔는 그걸 이렇게 견뎌냈어요. 그래서 우리 보승이도 좀 어떻게 보면은 나도 여기서 돈 버느라고 힘드니까 너희들이 좀 이렇게 좀 누나가 헤쳐나갔듯이 보승이 너도 좀 이렇게 좀 잘 해나갔으면 하는 거 그건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승이는 그럴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 나름대로도 상처도 많았고.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애틋함이고 그 아이는 반항을 하지만 반항하면서도 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속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평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이경실 손보승 모자. 하지만 보승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는데요. 대체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길래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보승이 지금 배고파 죽어. 점심 급식도 안 먹고 잤대. 보건실에 가가지고. 보건실에 가서 자다가 청소기 돌리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 집인 줄 알고. 집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엄마 시끄러워. 난 줄 알고 막 엄마 시끄러 그렇게 했겠어? 엄마 시끄러 막 이랬겠지? 엄마 시끄러워라고 그랬어. 아이고 네가 엄마 시끄러 그렇게 했겠다.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내면서 막 엄마 시끄러 막 이랬겠지. 아니야. 진실을 말해줘. 세대 차이 때문에 요즘 애들의 어떤 뭔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엄마는. 평소 대화는 자주 하지만 각자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속마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모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의 속마음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세심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먼저 엄마 이경실 씨의 입장부터 지켜볼까요? 때마침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경실 씨. 사줬어요? 진짜? 그런데 조금만 자. 식사 전부터 풋고추를 먹겠다고 달려드는 아들 보승이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야 무슨 고추를 그렇게 많이 씻어오냐? 생으로 먹으려고. 아니 야야야야. 그래도 잘라오던가 해야지. 아니 난 씹어 먹으려고 그래. 아 그럼 무슨 어디다 갖고 하나 가야지. 줘. 아니 그니까 어디다 일단 갖고. 하나 줘. 제 옷을 사러 가도 몇 치수를 큰 걸 사러 갔었어요. 몇 살짜리 옷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이즈를 알아가지고 몇 사이즈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옷 파는 사람들도 몇 살인데 나는 내가 우리 애 치수를 아니까 그 치수를 달라는데 아이고 몇 살인데 자꾸 그래. 그러면 아 몇 살인데 애가 좀 커서 그래요. 그러면은 애가 뚱뚱하구만. 그분들은 그냥 하는 말인데 나는 옷을 살 때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들의 건강 때문에 매번 다이어트를 권유했던 엄마 이경실 씨. 좀 천천히 먹어. 어? 하지만 매번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콩나물도 부수처럼 호로록 오래오래 점심을 꿀떡꿀떡 삼키잖아고. 앞접시에다가. 엄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오로지 음식 먹기에 집중하는 아들 보승이. 이번엔 아들 입장에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가 보는데요. 네가 지금 엄마가 먹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하고 밥 먹는다고 생각해봐. 여자친구는 나하고 밥을 흐름을 이렇게 같이 먹는 걸 좋아해. 대화도 좀 하면서 밥이 이렇게 흐름을 같이 가야지. 여자친구를 2숟갈 먹었는데 너는 지금 벌써 이만큼 먹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어?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보승이에겐 엄마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고마스님도 이런 거 다. 음식을 천천히 먹기는커녕 엄마 이경실 씨가 한 숟갈 뜨는 동안 무려 5숟갈은 좋게 더 먹는 모습인데요. 나는 김치찌개에 있는 고기를 그렇게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 우리 아들밖에 못 본 것 같아. 아드님은 언제 식욕이 없으세요? 안 먹은 게. 기막힌 아들의 대답에 결국 웃음으로 감정을 억눌러보는 이경실 씨. 이처럼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아들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엄마 이경실 씨의 입장. 그렇다면 아들 보승이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이번엔 보승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인 줄 알고. 집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엄마 시끄러워. 엄마 시끄러 그렇게 했겠어?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내면서 막 엄마 시끄러 막 이랬겠지. 진실을 말해줘. 저희 애들 눈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잘한 일이에요. 엄마가 보기에는 그건 잘한 일이 아닌 거 그런 거예요. 그냥 화만 덜 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학교 수업과 방송 스케줄 때문에 식사를 놓친 보승이. 식사 전 평소 좋아하던 풋고추로 배고픔을 달래보려는데요. 야 무슨 고추를 그렇게 많이 씻어오냐? 생으로 먹으려고. 아니 야야야야. 아니 난 씹어 먹으려고 그래. 아니 그니까 어디다 일단 하나 줘. 그저 풋고추 하나 먹겠다는데도 이렇게 엄마 눈치가 보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살 빼라는 거와 연결하는 게 있는데요. 식사 전부터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보승이. 하지만 평소 엄마의 조언대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천천히 먹어.
앞접시에다가 콩나물도 구수처럼 호로록. 멈출 줄 모르는 엄마의 잔소리 세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면 젓가락질 한 번에도 엄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음식물을 씹어서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빨리 먹는 거 그냥 빨리 씹는 건데 엄마가 그거를 그냥 한 것 같아요. 아까 되게 천천히 먹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계속 들었으니까 적어도 10년은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식사 함께 하는 것조차 이토록 입장 차이가 클 수 있을까요? 모자가 부딪히는 일은 끊임이 없다는데요. 모자가 진솔한 소통을 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승이의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거. 욕 좀 안 했으면. 욕. 야단칠 때 야단치더라도 욕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어떤 다른데.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단치더라도. 네. 그냥 싫은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에 들어와서 막 제 방 보고 화낼 거면 방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방 보고 화내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방 보고 더럽다고 한숨 쉬고 막 계속 한숨 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는데 계속 한숨 쉬고 방 보면서 한숨 쉬고. 이게 만약에 엄마가 이런 행동을 좀 많이 바꾸신다면 그냥 편하게 좀 편해질 것이다. 아들 보승이에 이어 이경실 씨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이어졌는데요.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하거나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예. 보승이가 학교에서 뭔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왔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이경실 씨. 그간 혼자서만 소갈이했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학년의 아이가, 우리 아이는 그냥 친구가 사귀고 싶었던 건데.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눈물. 그야말로 그리고 상담실 앞에서 들리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보승이의 마음도 무거운가 봅니다. 아닌 것 같냐고. 우리 보승이도 마음도 여리고 애라고. 과연 엄마와 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동안 터놓고 하지 못했던 모자간의 진솔한 속마음이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엄마들은 자식 키우면서 저렇게 눈물 흘리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의 유상우 원장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막 엉엉 울어서 저희도 마음이 아팠는데. 네, 저희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나눈 도중에 정말 오랫동안 오셨어요. 근데 이게 다 보승에 대한 마음 때문에. 방송에서는 솔직히 좀 말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게. 예. 정말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앞에서 카메라는 비추고 있는데 전 제가 거짓말을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솔직해야 되죠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좀 있었던 우리 가족만이 아는 얘기일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살면서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안 했던 행동을 우리 보승이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지금까지 안 했던 행동을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평소의 표현이 속마음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기도 써 있네요, 판넬에도. 아, 살 좀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 말 속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걸 왜 준비했냐면요. 엄마가 아들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살 좀 빼라예요. 그다음에 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들은 화내고 욕심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내용이지만 사실 이 살 좀 빼라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보승이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엄마 마음이에요. 살을 뺨으로써 좀 또래 아이들과 좀 체구도 비슷해지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좀 더 잘 적응했으면 그런 엄마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한마디의 말이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그냥 살 빼라 엄마의 잔소리로만 들을 이야기가 사실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보승이가 엄마한테 바라는 화내고 욕 좀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날 믿고 기다려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단 맞을 걸 자기가 알아요. 학교에서 사고 치고 한 거 본인이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너무 야단 치니까 막 욕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특히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번 2학기 때는 어떨 것 같니? 하고 물어보니까 저 2학기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희망적인 약속을 저하고 했습니다. 이 모자가 더 속마음을 알고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팁을 좀 주셨으면. 심리 검사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뭐 모자 관계, 뭐 부자 관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런 심리 검사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심리 검사 하다가 이렇게 웃어본 적 처음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나의 어머니는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채워넣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이건 보승군의 그 답변인데 나의 어머니는 하고서 그 다음에 괄호에다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보승군이. 네. 우리 엄마는 웃긴다. 웃기는 여자. 뭐? 웃기는 여자? 네, 정말 이 피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게 나의 어머니는 하고 이경실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나는 손보승이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일부러 이렇게 웃기려고 장난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모습 봤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막 웃기게 만드는 정말 이 속일 수 없는 엄마 아들이라는 이거 하나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 왜 네. 슬프면서도 웃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모자가 이렇게 일치하는 검사를 처음 봤어요. 그래요? 두 모자 다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책임감, 그리고 동시에 과도한 억압.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감정을 많이 억누르는데 지금 이런 그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이제 너무 감정 통제하다 보면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통제가 안 돼서 좀 심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래요. 엄마는 지금 아들한테 참다가 어떤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좀 과잉한 그 감정 반응을 보이고 아들은 또 나름대로 많이 억제하고 참고 있다가 그게 잘 통제가 안 되면은 학교에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과 절대 참지 않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학부모들은 얘가 참지 않고 충동적인 아이인 줄 아는 거.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보승이도 부모도 있고 있어서 얘도 참을 만큼 다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도 터진다라는 거죠. 보승이의 상태는 지금 그 적응의 문제죠. 지금 유학 가서도 좀 힘들었고 다시 돌아와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아직 학교에서 좀 그 교우 관계도 이렇게 원활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적응 상태인데 여기 적응하게만 도와주면 이거는 100% 좋은 청소년으로 그 시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엄마와 아들도 소통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 선생님과 따로 상담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이 있는 데서는 이런 속내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 보승군도 방송하면서 엄마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보다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굴 이렇게 때리면 걔 맞은 애 엄마가 절 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를 욕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것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라 네. 엄마 아빠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거든. 그래서 네.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 이번에 확실히 엄마가 알았구나.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빚어지는 일들 그런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근데 그 전화가 한 번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막 이렇게 하여튼 막 복잡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건 성장통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더 많이 인내하고 아들을 믿어주고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제가 이 두 모자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그 두 분에게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열쇠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들이 하나 갖고 서로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속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승아 보거라, 엄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일정한 곳에 두고 서로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보는 도움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소통의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녹화 며칠 후 늦은 밤. 보승이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피트니스 센터. 오늘 드디어 보승이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체계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인바디 검사와 기초 체력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가벼운 검사만으로도 금세 숨이 가빠지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혼자서 하려면 나중에 체지방 감량 후에. 이어진 순서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식단 처방 시간. 자, 보승군. 식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야채가 있죠. 단백질부터 해서 과일까지 골고루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단 전에 항시 우유 한 잔씩 꼭 드세요. 물 대신에 우유 한 잔 드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칼슘이라는 거. 지금 운동 끝나고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때도 한 잔 드시는 거 되게 좋으니까 한 잔만 드세요. 평소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보승이에게 추가로 내려진 처방은 다름 아닌 우유. 시원하죠? 야, 우유도 되게 좋아해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승이는 설레는 모양. 우유 한 잔도 그저 꿀맛입니다. 그만큼 결심도 큰가 본데요. 목표 감량이 몇 킬로야? 최대 보승이의 결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대 40kg? 인바디 보니까 충분히 뺄 수는 있어. 근데 굉장히 힘들 거야. 식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보승이의 최종 목표는 무려 40kg 감량. 트레이너의 판단으로는 현재 체중과 상태를 고려했을 때 열심히만 한다면 겨울방학까지 30kg은 거뜬히 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기로 다짐하고 오늘 당장부터 트레이너와의 1:1 맞춤 훈련에 돌입한 보승이. 순식간에 땀에 흠뻑 젖습니다. 바로 많이 힘드시죠? 그냥 안 줘도 열심히 하는 보승이의 모습에 트레이너의 당부도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유가 굉장히 필요해요, 보승군한테는. 운동 후에 한 잔, 운동 전에 한 잔.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근데 몇 개월 뒤면 과연 3개월 후 보승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승이의 새로운 도전과 놀라운 변신을 기분 좋은 날이 응원합니다. 쓰고 풀고 말하는 노계명 수학교실에서 수연산 자동학습기를, 잘나가는 화장품 미주온에서 콜라겐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